2023년 10월 23일입니다. 오늘 그놈 녹음하고 와서 이제 이것저것 사실은 녹음하기 전에 동영상을 하나 찍어 놨었는데 원문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거 삭제하고 다시 녹음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그놈 녹음도 있고 이따 편파 TV 요거 끝나고 바로 또 가야 됩니다. 사실 그 구로구청에 주차하는 게 사실은 케바케라서 6시 좀 지나서 도착해서 주차를 해야지 편한데 너무 늦으면은 서부간선도로가 막혀서 가기가 또 쉽지 않아요. 너무 일찍 가면은 이제 구로구청에 주차하기는 자리가 없고 사실 편파TV에 가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주차 때문에 여기서 또 구로구청까지 가기가 대중교통 또 불편해요.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노변 수요일 날은 뉴스토마토의 노영희 변호사랑 지금 시범적으로 목요일 날 9시, 10시쯤에 범죄 추리소설 관련된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일단 노변이랑 일단 잠정적으로 얘기된 컨텐츠는 일단 제가 관련된 추리 사건 관련된 어떤 특정한 사건은 아니라 이제 관련된 어떤 사건의 얼개 시놉시스라고 뭐 생각하셔도 되고 그건 아니면 사건 장면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직접 여러분과 제가 거기 따방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 추리하는 그 사건에 대한 추리라든가 아니면은 그 기법에 대한 추리라든가 아니면 감정 상태에 대한 추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같이 수다를 떠는 그런 정도로 뭐 유사한 사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근데 직접적으로 그 사건 어떤 특정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사실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한 사건을 연상시킬 수는 있지만 그 사건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비슷한 어떤 사례 같은 거를 이제 가능한 몇 가지의 것을 얘기하면서 좀 흥미롭게 풀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일단 이번 목요일 날 밤에 한번 시범적으로 몇 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조금 더 좀 더 새로운 방식, 재밌는 방식으로 같이 할 생각입니다. 일단 뭐 처음은 노변 채널로 하고 조금 더 이제 확대되면서 뭐 제 채널을 같이 붙이든 어쨌든 모르겠지만 일단은 노변 채널로 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나 아니면 계속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노영희 변호사 그 채널에 와서 같이 시간 되시면 같이 노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그러니까 추리 좋아하시는 이 범죄 추리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그 비슷한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시고 그런 뭐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오늘 사실 제가 그놈 녹음이 11시인데 그 전에
녹음 녹화를 해놓고 다시 지금 하는 이유는 내용을 조금 더 틀림이 없이 아니면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오전에는 논문을 못 찾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세계일보에 한국 마약 범죄, 외국과 달리 클럽 단란주점 많은 지역의 성행이라고 제목이 뜨고, 이거는 이제 경찰대학에서 발행하는 경찰학 연구라고 하는 전문 잡지에 공정배 서울 성동경찰서 경위, 김민정 안양 만안경찰서 경위 하고, 또 뭐 유모하는 또 하고 장모하는 4명이서 쓴 논문입니다. 뭐 이런 논문을 4명이나 쓰냐라고 하지만 그게는 뭐 여러 사정이 있습니다. 누구는 그냥 이런 거죠. 통계 분석을 해준 사람 꼽사리 껴놓고, 그리고 뭐 지도교수 아니면 뭐 상관, 계급 높은 애라고 해서 쓱 껴놓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네 명이 다 썼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경찰의 논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전부터 비판적으로 많이 봤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뭐 총경, 뭐 경정, 뭐 이런, 또 그의 뭐 경무관, 뭐 경무관까지는 아닌데 뭐 그런 애들이 지가 논문 쓰기는 어렵고, 근데 어느 자리에 말하자면 뭐 경찰 관련 학과에 퇴직하고 자리를 옮겨갈 생각인데, 자긴 쓰기는 머리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어떤 경우는 이제 뭘 하든 뭐 그걸 돈을 주고 샀다고 딱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학위 논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기 뭐 저기 학술지에 논문을 이렇게 게재한 후에 그걸 가지고 모아서 또 해는 그런 경우는 제가 종종 봤습니다. 뭐 여러 건 봤죠. 근데 뭐 그거야 뭐 옛날 일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쳐. 왜냐, 보통 그냥 경찰학과 교수나 경찰행정학과가 그런 좀 경찰에서 좀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을 교수로 이렇게 하면은 또 학생들 모으기도 좋고, 또 나중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서로 노이 좋고 매부 좋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좋은 거죠. 그런 경우는 제가 여러 뭐 암암이 다 알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사례 연구 같은 경우, 말하자면 제가 계속 사례 연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찰에서 이제 어떤 범죄를 수사한 후에 그 범죄 기록을 가지고 거의 그냥 이 사건 기록을 조금 바꿔서 마치 무슨 어떤 강력 사건, 무슨 사건을 깊이 연구한 것처럼. 사실 그건 사실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 그게 사례 연구, 사례 분석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형태의 분석 방법론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기자들이 기자나 작가들이 이렇게 사건 해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이제 풀어 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잔혹성? 엄중성? 이런 것들? 그냥 그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이 어떤 무슨 뭐 키워드로 해갖고 그거를 이제 몇 개의 사례로 해서 뭐 이걸 모아갖고 무슨 논문, 뭐 강력 사건, 성범죄, 뭐 살인 사건 이런 거. 거기다가 이제 조금 성의를 들이면은 뭐 통계 기법이랍시고 몇 개 넣지만 사실은 지가 한 것도 아닌 뭐 대학원생 통계 기법 좀 하거나, 대충 뭐 외국에서 지도 모르는 기법을 갖다 붙여갖고 대충 한 거. 뭐 그거는 또 그래 돈이라도 들이고 성이라도 있지만 그냥 사례 연구랍시고 그냥 옛날에 있었던 것을 그냥 갖다 붙이는.
근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 실제로 그거는 범죄 사실 공표일 수도 있고 일반인들한테는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이런 사건 수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일반 대중한테 공개해서 검증을 받고, 근데 그런 짓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쥐들이 소위 보세요. 요즘 뭐 소년들이란 영화나 나라 슈퍼 3내 또는 뭐 약촌오거리, 그리고 뭐 이춘재 사건, 또 그 외에 많은 의문사들, 그 외에 많이 그냥 엉망인 사건들, 그거 드러나면은 지들 그거 가지고 승진한 애들, 아니면 뭐 그거 가지고 저 좋게 된 애들, 뭐 얼굴 뜨고 나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그런 경찰들이랑 경찰 출신들의 그런 허접하고 사실 그 비도덕적인, 그리고 부적절한 논문은 저는 사실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많이 봤고요. 또 그렇게 욕도 많이 해왔고. 근데 그거 말고 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2000년대 중반, 2010년도 이후에 그래도 좀 공부를 좀 한 애들이 특채가 돼갖고 들어왔던, 특히 이제 뭐 범죄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이제 또 보조관, 이 감식하는 애들 중에서도 이 과학사 쪽에 특채된 애들도 학위 있는 애들도 있고, 이런 애들도 있고, 여러 좀 학위도 있고 그런 애들이 어쨌든 나중을 위해서 이렇게 논문을 쓰는 이런 경우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수준이나 이런 건 문제가 원래의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고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아주 부적절한 결론을 노출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 데이터, 있는 그대로의 데이터를 통해서 범죄를 분석하고 연구를 하게 되면은 사실 이거는 뭐 저는 적극적으로 박수치고 그렇게 범죄가 연구되고 분석돼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아까 전자처럼 그냥 대충 누가 어떻게 분석했는지 분석 방법론도 희미하고, 그러니까 과학적이지 않고 허접한 그런 걸 가지고 뭐 사례 분석이나 아니면 이런 게 유형 분석 같은 걸 해갖고 실제로는 아무 의미도 없고 완전히 그 결론도 쓰레기인, 죄송합니다, 쓰레기라고 있어요. 어쨌든 뭐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게 무슨 논문입니까? 질문도 안 되고 논제도 안 되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원래 있는 데이터를 쓸 수 있게, 근데 그건 못하니까 이제 그 중에 일부 데이터만 가지고 쓰니까 결론이 엉뚱하게 나오고 엉망으로 나오는 거죠. 제가 이제 경찰대 경찰학 연구라든가 그 외에 여러 비슷한, 가장 대표적인 경찰대학의 경찰학 연구입니다. 그 외에 비슷한 어떤 치안정책연구소라든가 아니면 몇 군데에서 나오는 논문, 그래도 그나마 수준이 있다고 하는, 등재지구 수준이 있다고 하는 한 서너 개, 네다섯 개 정도의 학술이 대부분 거기입니다. 왜냐? 그건 되게 당연한 거는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으니까, 도대체 이게 그 코끼리의 다리인지 꼬리인지 아니면 이게 뭐 어디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지들도 모르는 분석 방법을 가지고 해괴한 분석 방법, 말도 안 되는 문구 해버리고 그 뭐 결론도 이상하게 나고 엉망이고, 검증도 지들끼리 그 논문을 투고하고 이제 심사해서 하니까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문을, 그 중에 대부분은 인식조사라든가 태도조사라든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거죠. 그리고 뭐 정책 모형이라고 해서 그 검증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게 어디 가서 베껴갖고 제안하는 이런 정도. 이게 범죄학이 발전을 하겠습니까? 범죄학이 발전하겠습니까? 수사학이 발전하겠습니까? 경찰학이 발전하겠습니까?
논쟁이 되고 토론이 되고 무엇인가 딱 논제가 형성이 돼야죠. 논칙. 그게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틀린지 아닌지 모르니까. 어쨌든 그건 뭐 제가 여기서 더 말씀드리기는 또 입만 아프니까. 이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마약 범죄의 공간적 영향 요인 분석,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 논문인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기서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갖다 쓴 데이터가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마약 범죄 데이터를 분석한 거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발생한 마약 범죄를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본인들도 나중에 어떤 제한사항이라든가 한계점 이렇게 써놨습니다. 암수 범죄가 너무 높다. 그게 뭐냐면 실제로 이거는 검거한 그 사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마약 수사라고 한 마약 수사관들이나 마약 수사가 모든 발생한 마약 범죄를 다 검거를 하느냐? 모르죠. 그러니까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모르고 대략 검거한 것의 몇 배 정도 이렇게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공간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말한 대로 용산 이태원이겠죠? 강남 서초? 거기 말한 클럽이나 룸사롱이라든가 단란주 좀 많은 것이겠죠? 홍대 클럽, 영등포 이런 데 외국인 숙소, 구로, 금천. 그러니까 경찰이 이미 집중적으로 거기가 위험하다고 보고 이미 거기서 수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뭉태기로 이렇게 검거하는 그러니까 한 번 검거하게 되면 또 유사한 여죄라든가 관련성이 있으니까 또 검거하게 되는 이런 각각의 사건의 관련성, 그리고 이거는 검거를 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거기를 검거한 후의 결과니까 당연히 한국의 마약 범죄는 단란주점, 클럽, 관광숙소, 숙박업소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거기를 주로 집중 단속해야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결론이죠. 왜냐? 아니 거기를 수사를 하고 거기에 마약 수사 인원들을 많이 투여하니까 많이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제는 이거죠. 이게 극복되려고 하면은 서울이면 서울에서 마약 범죄가 어떤 공간을 일종의 표준적으로 이렇게 해서 주택가 아니면 어떤 숙박업소 아니면 어디 상가 이런 데에 대해서 적어도 무엇인가 거기에 맞는 가중치를 부여를 하든가 뭔가 그런 어떤 이 기본적인 데이터에 대한 보정 조치라든가 그런 거 없이 이거 너무 위험한 연구,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연구죠, 말하자면. 그러면서 이제 답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론은 미국은 소외된 빈곤 지역, 즉 슬럼가라든가 흑인들 이렇게 많은 그런 데에서 범죄를 많이 하는데 한국은 부유한 번화가나 유흥가에서 많이 하네? 라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즉 핫스폿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잡혔으니까 핫스폿이 된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여러 사람들도 그리고 이런 얘기해요. EDM, 전자음악, 댄스 음악이 마약 투약과 관련이 있다. 아니 당연히 댄스 음악은 어디서 틉니까? 클럽에서 틀겠죠. 주로 일반 가정집에 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전자댄스 음악이 트는 데에서 많이 발생한다. 당연히 클럽에서 트니까 많이 발생하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말 같지도 않은 그냥 해나만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걸 비판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도 이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마약값이 비싸니까 당연히
클럽이나 아니면 뭐 이런 데서 하겠지. 그리고 그렇지만 실제는 숙박업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경찰 간부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면 실제로는 숙박업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알면서도 단속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왜냐? 해봤자 얘는 그냥 뭐 소비, 그러니까 상선을 찾아서 집단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차지하는 일종의 기획수사라든가 이렇게 이것을 주로 하고 이건 안 하니까, 아니면 이걸 덜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실제로는 보정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폐쇄적인 커뮤니티에 의한 클럽 문화 때문에 마약을 하니까 당연히 클럽으로 가겠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겁니다. 분명히 이게 뭔가 그래 이건 논문거리가 되겠지? 사실은 논문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제로 이걸 논문이라든가 범죄를 진짜 연구하려고 하면은 실제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뭐 2000년에 수사된 마약 범죄가 어디서 범죄가 발생했는데 왜 여기만 할까? 왜 여기서만 발생할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서, 사실은 그게 아니라 여기서도 발생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연관이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러니까 왜 범죄 분석이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범죄 데이터에 대한 범죄 분석, 실제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범죄 분석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사례입니다. 만약에 그렇죠, 아니면 결론은 뻔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당연히 홍대, 용산, 이태원 여기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야지, 그 경찰력을. 결론은 그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했습니까? 이렇게 마약이 이렇게 많이 퍼져요? 그러면 여기서 마약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게 액상대마를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향정을 얘기하나? 아니면 뽕 같은 걸 얘기하나? 이 얘기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제가 계속 한국의 범죄학자들이나 범죄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근본적인 어떤 각성이라든가 아니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 물론 이 사람들이 대부분 현직 경찰들이고 아니면 경찰학과에 관련된 사람들이니까 지금 있는 경찰이라든가 국가에서 범죄 통계를 주지 않고 그 부분을 해서 뭐 얘기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냥 있는 거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황당하죠, 그죠?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 야, 그게 어디냐? 야, 너는 그거라도 해봤어? 예? 야, 자기 공간적 자기 상관성 분석이라든가 회계 분석, 뭐 복잡한 형태, 몰아내 뭐 이런 거 다. 아니, 저도 할 줄 압니다. 예? 근데 결국은 하면은 이런 꼴. 청소년 일탈, 패널 해봤자 실제로 결론은 뻔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난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그런지 여러분 경찰학 연구라고 이제 포털에서 쳐보시고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은 이 한국 학술지 인용 색인 kci.go.kr 그리고 earticle.net 학술 논문 검색 서비스 이런 데에서 범죄 관련된 특히 경찰학 연구라든가 범죄 관련된 전문 학술지에서 어떤 논문들이 나오는지 한번 쭉 살펴보시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난감하고 한심하죠. 그나마 경찰대학의 치안정책연구소에서 나가 있는
주로 경찰대 애들이고, 실제로 뭐 거기에 놀러 갔다고 얘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렇게 뭐 논문 쓰고 그러는데, 사실 좀 뭔가 좀 제대로 된 걸 하려고 하면은 범죄 통계, 범죄 자료부터 재구성, 재조직화, 이걸 공개하지 않으면 사실은 범죄의 분석은 요원합니다. 그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오늘 좀 이따 이제 편파TV에서 제가 할 내용이 비슷한 내용인데, 요즘 이제 국감 시즌이라서 이런 거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냥 경찰청 조져갖고 통계 갖다가 쓰고 자기 이름 해서 싹 하는 거. 여러분 포털이라든가 저 언론 쭉 보십시오.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이게 여기만이 아닙니다. 뭐 국세청부터 경찰청부터 시작해서 뭐 검찰청, 여러 그런 관련된 이런 자료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데를 해가 조져갖고 자기 신문에 언론에 검색 한 번 더 되게. 그게 사실은 실제로는, 근데 이런 허접한, 세계일보에, 그나마 세계일보는 성실합니다. 다른 데도 비슷한데, 이런 2022년 성폭력 사범 47,143명, 1년 새 25% 증가, 재범 인원도 22.1% 늘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범죄에 대한 비교는 하지 않는다. 작년과 올해는. 왜? 하려고 하면 동일한 법 적용이라든가 동일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된다. 자, 재작년의 법체계와 작년의 법체계가 달라. 특히 N번방 방지법에서 적용되는 법규가 달라갖고 뭐가 됐냐면 애초에 범죄가 적용이 안 됐던 게 적용이 돼버려. 그럼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법사위원회에서 법무부에 제출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에 최근 10년간 성폭력 사범 재범 현황에 따르면은 성폭력 사범은 25.4% 증가하고 다시 재범도 22.1% 늘었다. 꾸준히 늘고 있다. 몇 퍼센트씩. 그런데 보니까 왜 그러느냐? 아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법체계가 바뀌고, 그럼 당연히 그걸 구분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의 말 그대로 기사를 만들기 위한 기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런 형태가 아니라 원래의 범죄 관련 데이터, 사건 관련 데이터를 경찰청이든 검찰청이든 수사를 하는 데에서 공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데이터 보정에 대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나라가 성범죄가 천국인지, 강간범죄 천국인지, 아니면은 안전한 나라인지 몰라요. 데이터가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 속에서 아까 말한 범죄학을 공부한다고 하고 범죄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따위에 논문이랍시고 내놓고 있으니 이게 너무 한심하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 제기부터 들어가야지 무엇인가 뭔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너무 욕심이 과하죠. 절대 안 바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인 거고. 자, 저는 편파TV 하러 가보겠습니다.